영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선생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오전 7시에 올라갈 거고, 왜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남기냐면 오늘 새벽 주주님들이 꼭 아셔야 할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로 어젯밤 대영광통신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루 대영광통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의 경고 해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상황이 왜 다른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다시 2만원, 3만원 가자는 의미로 댓글에 급등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먼저 오늘 가장 큰 이벤트부터요. 오늘 아침 5시 20분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오전 6시부터 젠슨왕 CEO가 직접 나오는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됩니다. 월가의 예상 매출은 920억 달러고요. 지난 1분기가 816억 달러였으니까 한 분기 만에 100억 달러 넘게 더 버는 게 예상치인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지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젠슨왕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하느냐죠.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 출하 속도, 그리고 HBM4 수요 전망,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국내 AI 인프라주 전체가 방향이 갈리게 될 겁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2년 9월 이후 최장 연속 하락을 기록했어요.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미리 빠지는 건 기대가 너무 높아서 미리 차익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 말은 실적이 기대치를 맞추거나 넘어서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6시 컨퍼런스 콜 꼭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오늘 AI 관련주, 반도체, 그리고 전체적인 장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어젯밤에 공시가 나왔고 화면 보시겠습니다. 해제일이 8월 26일이고요. 해제 사유는 8월 11일 경고 지정이 됐었고 10일째 되는 날인 8월 25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더니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5일 전 대비 45% 이상 상승도 아니고 15일 전 대비 75% 이상 상승도 아니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제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위험할 만큼 급등할 상황이 아니다. 딱지 떼도 된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재지정 예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해제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8월 26일 하루 동안 투자 추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 재지정될 수도 있다는 예고입니다. 재지정 조건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판단일 종가가 경고 지정 전일 8월 1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두 번째, 경고 해제 전일인 8월 25일 종가보다 높거나. 세 번째, 이틀 전 대비 40% 이상 상승하거나. 네 번째로는 시가총액 순위가 전체 100위 안에 들지 않거나가 있습니다. 주주님들 이거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지정 조건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걸리는 거예요. 재지정이 된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거고 전혀 저희한테 나쁜 게 아니죠. 재지정 최초 판단일은 8월 27일이고 내일입니다. 즉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막 급등을 한다. 그럼 급등을 해서 이득, 아니면 횡보를 한다. 그럼 경고 종목 재지정 위험 변수 없애고 다시 상방으로 슈팅하는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지겠죠. 내일 시초에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 이득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오늘 장 시작하고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면 안 돼요. 결국 주가는 다시 상방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다른 주주님들 매도 못하시게 다 같이 돈 버실 수 있게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도 남겨주시고요. 주주님들 이런 질문 많이 하셨을 거예요. 5월에도 경고 지정 해제됐을 때 그 이후로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흐름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 선생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13,5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왜 그랬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어요. 코스닥에 신규 매수세가 못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1100에서 지금 4개월 만에 800, 900대로 전체적으로 내려앉았죠.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큰 자금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주주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최근 5년간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로 약 980억 원을 조달했어요. 전환사채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걸 주식으로 바꿔줄게, 이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주가 상승을 눌러버리는 매물 압력이 돼요.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 또 눌리고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번 경고 해제 이후엔 왜 다르냐? 이유가 있어요. 2분기에 드디어 영업이익 10억 흑자 전환이 나왔었죠.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69억이었던 게 플러스 10억으로 바뀐 겁니다. 1년 사이에 79억이 개선됐고요.
국민 매출 비중도 18%에서 46%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분기엔 판가가 더 오른다고 회사가 직접 말했죠. 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환사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오버행 압력도 서서히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장 전체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고 해제 이후 흐름에서 5월과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예요. 물론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받쳐줘야 하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같이 봐야겠죠. 주주님들, 저 오선생이 새벽 2시에 이 영상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흐름들, 오늘 엔비디아 실적 이후 수급 변화, 경고 해제 이후 대응 방향,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주주님들 저번 5월 걸 두려워서 팔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후회하실 것 같아서 새벽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 3시간 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고 동시에 대한강통신 경고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주주님들의 평단가와 오늘 하루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서 실시간으로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24시간 촬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에 영상 촬영을 해봤자 20분 영상 한 번 올려드리는 게 다예요. 제가 다른 종목도 봐드려야 하고 주주님들은 본업도 하시고 가족 챙기시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면서 6시부터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보고 대한항공통신 수급까지 동시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만큼은 도와드릴 겁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님들이 수익으로 이 종목 마무리 하시는 거랑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전 채널이 성장하는 거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지금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광통신 대응 방향을 주주님들의 개인 현금 상황, 평단가에 맞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동안에도 소통방에서는 24시간 알림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평단가 대응 이런 거 말고 소통방 알림만 원하시는 분은 따로 알림이라고 적어주시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왜 구독자님들만 한정으로 드리느냐? 제 영상 지금은 조회수가 1000회에서 2000회 정도 나옵니다. 주주님들 여러 유튜버 보시겠지만 저는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는 유튜버로서 타인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은 제가 분석해놓은 대한강통신 대응 자료집이나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속보들 빠르게 소통방에서 받아보시고 제 채널 널리 알려주시고 제 채널 성장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무료로 드려도 참 보람있고 저에게는 득되는 장사인 겁니다. 지금까지 종목에서 보신 손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벌어갈 수익 남들보다 더 벌고 남들보다 덜 잃게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해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공짜인지 의문이 드신다? 우선 보고서 같은 경우는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받아보신 이후에 저랑 내기 한번 하시죠. 파일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참고하셔도 좋으니까 받아보셔서 주주님들 손해볼 건 없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대안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알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번호 입력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파란 링크 누르시면 제 번호가 자동 입력될 거예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과 보고서 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 알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 아침부터 이 영상 찾아와신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어젯밤 대한강통신 투자 권고 해제 공시 나왔죠. 오늘부터 신용, 미수 매수가 풀리면서 수급문이 열리게 됩니다. 단 재지정 조건도 있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 주목하시고요. 둘, 5월과 이번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는 적자였고 지금은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환사채 오버행 부담이 실적 개선으로 서서히 해소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셋, 오늘 아침 6시에 진행된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영상 보시는 즉시 대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장 직전에 실시간 브리핑 바로 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제 팬분들 위해서 영상 끊고 나가시는 분들은 진입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 수혜주, 다 오른 종목 말고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선물 드릴 거니까 시간 조금 더 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